안녕하세요. 오늘 북촌 마을 여행 해설을 맡은 조미일입니다. 저는 결혼과 함께 30여 년을 북촌 주민으로 살면서 종로구 골목길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개동길에서 안국동까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2월 8일) 일본에 유학 중이던 남녀 학생들이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제창에 자극받아 도쿄 조선기독청년회관에서 한국 학생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때 600여 명이 참정하였다고 하고요. 채팔룡을 대표로 이광수가 초안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때 함께 참석했던 송계백이 중앙교보를 찾아 당시 교사 현상윤과 교장 송진욱에게 입할 독립선언서 초안을 전달한 중앙고 숙직실이 3.1운동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만해 한용운 선생이 월간 유심을 출간하던 시절 머물던 곳입니다. 만해 한용운은 1919년 2월 25일 최린 선생이 이곳 한용운 선생님을 찾아와 불교계의 독립운동 참여를 타진한 끝에 최종 승낙을 얻어 민족연합 전성 구축을 완성한 곳입니다. 불교 참여 확약 후 한용운 선생은 바로 불교계 민족대표로 참여시키는 한편 2월 18일 밤 불교학교인 중앙학립회 학생 유심회 모임을 유심사로 불러 각 처에 배포할 독립선언서 3,000부를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여운형 집터로 몽양 여운형은 어린 시절 선교사 등을 통해 기독교를 접하면서 평등 사상에 심취했다고 합니다. 1920년대 말쯤 상해에서 신민 정책을 비판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대석특필되면서 일약 유명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4년간의 수감을 마치고 조선중앙일보 사장에 취임하게 되었으나 송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중앙일보가 폐간되면서 사실상 여운형 선생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중앙일보 부사장이면서 중앙일보 발행자인 최선익에서 이 여운형 선생에게 지금 현재 이곳 원서동에 집을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길은 본래 별군길로 좁은 골목이었으나 1980년대 도로 확장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조선어학회터가 있는데 1921년 12월 3일 우리말과 글의 연구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이며 현재의 한글학회이며 처음의 명칭은 조선어학연구회였다고 합니다. 1921년 당시 조선어학회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정세곤의 도움으로 2층 한옥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윤보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918년 윤보선의 아버지인 윤치소가 매입하여 현재까지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윤보선가는 앞에 위치한 명문당과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명문당은 5층 막루에 윤보선을 1980년까지 감시하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에 맞서 윤보선 대통령은 담 주변으로 측백나무를 심어 대치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현재 덕성여고이지만 여흥민씨가 200년을 거주한 감고당 터이기도 합니다. 숙종은 계비 인현왕후를 위해 이곳에 집을 지어 주었는데요. 그 이후로 여흥민씨들이 거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인현왕후는 장희빈의 묘락으로 5년간 출궁하여 이곳 감고당에서 유배되었다고 합니다. 감고당의 유래를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영조 37년에 세손 정조를 데리고 이곳을 방문했다가 당호를 감고당으로 내렸다는 말도 있고요. 명성왕후가 잠시 머물 때에 예전 인현왕후를 생각하여 당호를 감고당으로 내렸다고도 합니다. 이곳은 세종대왕이 8째 아들 영웅대공을 위해 처음 터를 잡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터는 북촌 내의 명당 중의 명당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자리에서 대군과 공주들이 많이 거쳐갔지만 특히 정명공주가 이곳에 거주하면서 명당은 더 이름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대원군이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하며 순종의 가례도 이곳에서 치러졌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매각되어 송문여고가 들어왔고 송문여고가 2017년 강남으로 이전하고 현재는 서울시에서 공예박물관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개동길에서 안국동까지 북촌의 숨은 이야기가 담긴 터를 여행해 보았습니다. 날이 풀리면 여러분도 옛 북촌의 모습을 상상하며 여행길을 따라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촌의 또 다른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북촌마을 해설사 조미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